이제 저는 이번 특집호에서 그 특허 정보를 활용한 그 공공기술의 마케팅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고, 오늘 그 공동 저자들을 대표해서 발표를 맡은 박정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대학원에서는 그 지역군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기도 하고요. 이제 직장에서는 기술 이전 사업화 전담 부서에서 실제 그 어떤 최전방의 어떤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문은 어떤 제도나 정책에 관한 논문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술 이전, 구체적으로는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매칭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춘 어떤 방법론에 대한 논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연구 배경이나 목적, 그리고 공급자와 수요자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리고 실증 분석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최근에 어떤 공공기관의 기술 이전에 대한 좀 뉴스를 좀 스크래핑을 해봤는데요. 물론 제가 이쪽 분야에 있어서 이런 기사들이 더 눈에 좀 띄기도 하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공공 뭐 대학이라든가 출연연이 기술 이전이 몇 건, 또 기술료가 얼마,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7, 8년 전보다는 한 3, 4년 전이 더 많아지고, 또 3, 4년 전보다는 지금 현재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런 공공기술들을 산업계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최근에 증가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이전 사업화의 중요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어떤 R&D의 트렌드 변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7, 80년대에 단순히 그 연구비만 투자해서 기술을 창출해내는 그런 1세대 R&D에서 단기 민간 수탁 과제 같은 90년대 그 관리형 2세대,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요 과거의 시장 견인이나 기술 중심적인 그 연구를 합쳐서 이제 산학연 공동 연구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그 4세대 성과형으로 넘어가는 그 R&D 트렌드 시점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과형의 이제 4세대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출연연이나 대학들이 연구 개발을 끝난 다음에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 결과들이 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또는 그 기술을 이전받은 것을 사업화 전략을 세워서 실제 사업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 두 가지 공백들을 메꾸기 위해서 최근 정부에서는 많은 그 유관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것 같이 일단은 저는 이번 그 연구 배경을 크게 네 가지로 잡았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공공연구기관들이 최근 매년 15,000여 건의 특허들이 계속 양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은 또 기술 이전율은 약 20%에 그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매년 12,000여 건의 특허들이 계속 그 활용이 안 된다는 차원이 있는데요. 물론 연구소에는 어떤 태생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연구소와 대학들은 그 기술을 창출하는 그 R&D 수행 기관이긴 하지만 실제 그것을 직접 영리화하는 것이 어려운 그 태생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서 어떤 이런 기술 마케팅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전문 조직들, TLO라든가 민간 거래기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그 성과들을 한 번에 그 기술 마케팅이나 이전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그 기술 이전의 그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일단은 그 공공기관이 보통 그 특허들을 관리하는 그 시스템인데요. 그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을 중에서 이제 평가를 통해서 마케팅의 우수한 기술들을 선별을 해내게 되고요. 그런 좋은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 홍보, 마케팅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을 기업에게 이제 말 그대로 홍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과 매칭이 되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 유사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기술 수요 조사를 한다든가, 시장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분석을 통해서 수요 기업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들은 이제 시간이나 노력이 좀 또 전문 인력도 좀 투입돼야 되는 그런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투자 대비 어떤 마케팅 성사율과는 약간 좀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저의 논문은 그 기술 마케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칭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고 효율적이고 전문 인력의 투입을 적게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본 연구는 그냥 저희가 뭐 한두 달에 이렇게 아이디어 낸 걸로 지금 이번에 논문을 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전시키는 정부 지원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기술을 그 기업에게 제대로 이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작년에 어떤 그
학회에서 한번 저희가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일단 제안을 한번 드렸고요. 올 초에는 이 방법론을 좀 더 구체화해서 특허 출원을 했고 이번 9월에 이번 특집호에 좀 논문을 싣게 되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이제 특허 정보를 이용해서 그럼 어떻게 기업을 찾을 것이냐? 그럼 특허가 모두 좀 아시다시피 보통 그 R&D를 수행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이제 특허 출원이 되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이러면 이제 어떤 그 기술의 정보를 공개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심사를 통해서 IP가 등록이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재산적인 측면을 갖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서로 그 특허를 거래할 수 있게 되고 사업화할 수 있게 되고 또 분쟁에도 쓰일 수 있도록 어떤 산업 어떤 혁신적인 그런 주체로 또 특허 정보가 이용이 되게 됩니다. 정리하면 특허 정보는 그 본연의 그 기술적인 측면과 그리고 그 특허 기술이 적용되는 용도나 효과로 볼 때 실제 이제 제품적인 측면, 그 어떤 비즈니스 측면으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착안을 해서 공공연구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특허들을 어떻게 기업과 도출할 것인가를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쪽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특허 DB에서 유추할 수 있는 그 필드들이고 오른쪽은 통상적인 기업 DB가 가지고 있는 필드들입니다. 이 필드들 간의 서로의 그 연관성들을 한번 좀 라인으로 한번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결국 여기서 저희가 찾아낸 두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특허가 가지고 있는 그 IPC 분류 체계,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산업 분류 체계를 연계를 하면은 특허와 기업을 연결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허가 가지고 있는 주요 뭐 제품 키워드,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요 제품 키워드를 또 연계하면 특허와 기업을 연관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그 특의 두 가지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그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칭시키는 그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특허마다 가지고 있는 이 IPC 국제 특허 분류와 기업 DB가 또 가지고 있는 한국 산업 분류 이 코드를 두 가지를 매칭을 시켜서 기업을 도출하고 그 기업의 해당 특허를 홍보하자 뭐 이런 차원의 그 방법론인데요. 실제 그 출연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들을 그냥 랜덤으로 그 기술 분야별로 뽑아서 이러한 방법으로 특허 분류 코드를 추출을 해내고 이러한 특허 분류를 그 산업 분류로 연계를 시켜서 기업들을 한번 도출을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포스라는 지금 연계표가 있는데요. 요 포스 연계표라 함은 그 특허 기술과 산업 분야를 그 연계시킨 그 연계표입니다. 한 60, 70년대부터 특허와 산업을 연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뭐 캐나다 특허청이나 예일대학교 또는 뭐 유럽의 핀란드 등에서 많이 이렇게 연계표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일단은 가장 좀 최근의 연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레퍼런스에 따르면 가장 좀 정확도가 좀 높다라고 해서 이 지금 포스 연계표를 활용을 했고요. 예를 들면은 IPC가 A61K일 때 이 필드는 실제 그 파마슈티컬, 그러니까 의약품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론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들을 추출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키워드 연계입니다. 특허의 명칭이나 요약이나 청구항 그리고 원문을 보시다 보면 특허가 이 기술이 어디에 응용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기술이 응용되는 제품 그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을 때 무엇이 적용되는 아니면 사용되는 응용되는 이러한 그 정규식 패턴이 있어서 이러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문장들을 소팅을 해내고 그리고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그 순수 그 제품 명사만을 추출을 합니다. 이때 그 명사를 추출을 할 때는 휴대폰 하나도 핸드폰, 무선 단말기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시서로스 DB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만 해도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선행기술 조사를 매년 한 수만 건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그 쌓이는 동의어, 유의어의 그 어떤 시서로스 DB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는 그 여러 가지 단어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핸드폰으로 대표명화를 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해서 대표명화가 완성이 되면 기업 DB에 주요 제품들이 나와 있는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와 매칭을 해서 실제 기업들을 도출을 해내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연계, 분류체계 연계, 그리고 키워드 연계 이 두 개를 해서 아까 그 랜덤으로 뽑았던 그 특허들을 가지고
IPC와 산업분류 그리고 특허에서 뽑은 키워드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명을 서로 연계해서 기업들을 모두 추출을 했습니다. 기업 DB는 2011년 6월 그 크레탑 DB를 저희가 사용해서 한번 이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그 방법론 1 그리고 방법론 2를 두 가지를 좀 저희가 오버랩을 했습니다. 제품명에는 뭐 예를 들어 뭐 위약품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실제 KSC를 살펴보면은 뭐 그냥 단순한 위약품을 뭐 도소매를 한다거나 유통을 한다던가 뭐 그런 부분들의 어떤 오류가 서로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그 연계 값을 저희가 좀 오버랩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저희는 그 집중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이거는 실제 그 사례인데요. 보유기관은 한국화학연구원이었고 대상 기술은 그 천연 추출물, 건강기능성 식품 관련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에 해당하는 IPC를 산업분류로 아까 연계표대로 연계를 했고요. 그리고 응용 분야인 건강식품을 역시 그 기업 DB에 나와 있는 주요 제품명과 매칭을 해서 중복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한 그 기술 소개 자료, 마케팅 자료를 배포를 했고요. 이쪽 코엑스에서 기술 설명회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4개 기업과 좀 협의를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그 한 개 기업과 실제 이제 마케팅을 성사시킨 그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기술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어떤 전문 인력이나 뭐 시장, 기업 분석을 하는 어떤 이런 표적적인 그런 마케팅 방법도 있겠지만 기술 중심적이면서도 어떤 기업 친화적으로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하지만 어느 정도 좀 그 효율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특허 정보가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술 이전 전담 부서, 뭐 TLO라든가 기술 거래기관에서 그 많은 그 특허 성과들을 한 번에 핸들링하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좀 그나마 좀 손쉽게 한번 기술 마케팅을 수행해 볼 수 있다라는 방면, 그리고 특허를 단순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기술 분야로만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디스플레이와 뭐 배터리 기술과 뭐 스피커 기술이 결국은 다른 기술 분야지만 핸드폰에 모두 적용이 될 수 있듯이 이런 그 제품별로 또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더 마케팅에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그 결국 기술 이전의 재료는 특허입니다. 근데 특허를 정보를 과연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 제가 뭐 볼 때는 이게 많이 좀 활용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특허 정보를 활용해서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에 많이 활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분류 체계이다 보니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런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소수의 인력이나 소수의 조직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책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실제 이제 기술과 기업을 찾았다 하더라도 실제 기술 이전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업을 찾았다 하더라도 기업은 그 기술을 이전을 받아서 사업화하기까지 그 많은 그 격차가 있습니다. 사업화하기에는 많은 위험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임상 실험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스케일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러한 그 기술을 이전받은 이후에도 기업이 가지는 많은 그 사업화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뭐 정부의 지원이나 그 연구기관들에서는 그 니즈를 찾아서 좀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러한 역할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러한 부분들을 기업들이 잘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기술거래 전문 기관이나 TLO들은 이러한 그 연계 소스들을 좀 잘 찾아서, 물론 기업도 잘 찾아야겠지만 이런 연계 소스를 좀 찾아서 좀 이렇게 같이 패키징해서 그 리드를 해나가야 실제 기술 이전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논문에 대해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손수정 연구위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그 수상자로 오신 게 아니라 사실은 토론자로 먼저 섭외를 했는데 그 이후에 우수상으로 선정이 되셔서 오늘 여러 가지 롤을 좀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셨네요.
제가 원래 토론을 하기로 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시상까지 하게 돼서 자꾸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해주신 공공기술 산업계 파급을 위한 기술 마케팅 시스템 연구에 대한 토론 인사드립니다. 예. 이 논문에 대한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기본적인 목적이 기술과 산업, 기술과 제품 연계 증진을 하겠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모토로 갖고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면 기술 마케팅을 좀 더 잘할 수 있는가, 그 환경 구축이 무엇인가를 홍보의 대상을 보다 정확히 타겟을 정하고 진행을 해서 보다 이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수행이 보시는 것처럼 기술 마케팅 시스템에 관한 방법론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일 중요한 것은 서지화되어 있는 정보를 DB화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DB와 연계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단계로 보시면 1단계에서는 6개의 대표 기술군을 선정을 하고 2단계에서는 해당 기술군이 갖는 특허 분류와 한국 표준 산업 분류를 연계하는 것. 특히 2단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지상의 정보를 DB화해서 특허 원문의 키워드를 텍스트 마이닝으로 추출을 하고 대표명화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보시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앞에서 2단계에서 추출한 것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기업 데이터베이스와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공급자 수요자 관계에 있어서 공급자가 제시하는 시그널,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스크리닝, 이 기능을 본 논문에서는 공급자 스스로가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자 스스로가 스크리닝을 하고 그 스크리닝에 기반해서 시그널을 보내는 모든 것을 다 통합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게 기본적인 이 논문의 중요 가치가 아닌가 보고 그것이 지금 3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에서는 수요 가능한 기업군을 도출을 해서 5단계에서 기술 마케팅을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논문의 스토리입니다. 즉 그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술 정보를 오픈해서 이 기술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은 기술 정보를 이전을 받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이전 받아서 실제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대상을 미리 발굴해서 접근한다라는 그 방법을 제시해 준 논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앞서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TLO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 전문 기업들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 중심적 기술 마케팅에서 시장 지향적 기술 마케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 및 툴을 설계하고 있다라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그 한계점 내진 우려로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술과 기업을 1차원적 관계로 전제를 하고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특정 기술을 사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관련 기업으로 연결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기업은 사전적으로 기업 등록되어 있는 표준 코드에 그거에 한해서만 매칭이 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융합 R&D 혹은 융합 R&D보다 더 중요한 건 기업 전환, 산업 전환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 유용한 정보가 흘러가지 못하게도 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술과 기업이 다차원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현실 적용에는 좀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사전적으로 명시된 관련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이 산업에 이 기술에 진입할 수 있는 기업으로도 확대된 방안 모색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그렇다면 한국에는 기술 이전 정보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는 기본 정보를 한번 찾아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발표된 논문에서 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일방적인 그 정보를 그냥 시그널로 계속 보내는 정보망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정보를 받는 수요자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정보망들이죠.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국내에 구축되어 있는 저희가 그래서 기술 이전 정보망이 몇 개나 되나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90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부처별, 기관별로. 지금 앞에 리스트에 있는 거는 그 중에서도 그나마 수요자들이 로그인하는 수가 좀 있는 것, 카운트할 수 있는 것들을 리스트해 봤을 때 저 정도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정보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는 발표 논문의 서문에 뭐라고 있었냐면은 수요자 중심의 기술 이전 사업화 전략이 부족하다라고 돼 있길래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변명 내지는 설명을 위해서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정부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기관 연계형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술 이전을 받은 그 수요자 중심에서 수요자가 어떤 니즈가 있는지, 수요자가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역으로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사업을 보시는 것처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